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요, 이 세무사 재정학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보는 바로 그 책, 정병열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을 가지고 공공선택 이론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아니,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 걸까요? 그 비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강의 시작하기 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근데 공공재라는 건 그냥 정부가 이거 필요하겠다 싶어서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야,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죠. 보통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생각보다 조금? 아니, 꽤 다릅니다. 네, 맞아요. 정말 훌륭한 질문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말이죠. 훨씬 더 복잡하고 또 그래서 더 흥미롭습니다. 정부가 그냥 알아서 뚝딱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알아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과정,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는 게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왜 정부가 필요한지부터 알아야 해요. 그 시작점은 바로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시장에 풀지 못하는 문제, 거기서부터 출발해보죠. 자,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공공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방 서비스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옆집 사람이 혜택을 덜 받나요? 아니죠. 이걸 어려운 말로 비경합성이라고 해요.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저 사람 집 위로는 미사일 막아주지 마세요. 이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게 바로 비배제성입니다. 돈 안 냈다고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만들어서 돈을 벌기가 너무 애매한 겁니다. 결국 아무도 안 만들려고 하겠죠. 이걸 바로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명확해졌죠. 시장은 이걸 못 만든대요. 그럼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공공재가 한두 개도 아니고 수많은 공공재 중에서 도대체 뭘, 또 얼마나 만들어야 할까요? 이 중요한 결정, 과연 누가, 어떻게 내리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이 답을 못 내놓는 이 문제에 경제학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 도구를 들이대는 것.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공공선택 이론입니다. 말 그대로 경제학의 눈으로 정치를 분석하는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접근법이죠. 자,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공공재에 대한 집단적 의사결정이 비시장적, 정치적 과정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는 학문 분야. 말이 좀 딱딱하죠? 아주 쉽게 말해볼게요. 그냥 정치판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분석하는 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이론이 정치라는 시장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하고 또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아주 핵심적인 가정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이익, 즉 셀프 인터레스트에 따라 행동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치인이든 공무원이든 심지어 투표하는 우리 유권자까지도 어떤 숭고한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엔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움직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물건 사는 소비자랑 똑같다고 보는 거죠. 이게 듣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공공선택 이론 분석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럼 이 이기적인 행위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첫째, 바로 우리들, 유권자.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나한테 유리한 정책을 얻어내려고 하죠. 둘째, 정치인.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겠어요? 당연히 다음 선거에서 또 당선되는 거, 즉 재선이죠. 마지막으로 관료. 이분들은 자기 부서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고 영향력을 키우는 게 목표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두가 공익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각자의 이익을 쫓는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알겠습니다. 다들 자기 이익만 챙긴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제각각인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서 우리 사회는 이걸로 하자 하는 단 하나의 결정으로 합쳐질 수 있을까요? 그 신기한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오는 바로 이 그림. 이게 모든 걸 아주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A, B, C 이렇게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개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선호가 투표라는 일종의 깔때기를 통과하니까
짜잔 하고 하나의 사회적 결정으로 딱 나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딱 3단계로 정리해 볼게요. 아주 간단해요. 첫째,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쵸? 둘째, 이 다양한 생각들이 투표라는 시스템 안으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짠! 하고 하나의 사회 전체의 결정이 결과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 투표 제도라는 게 마치 하나의 기계 같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료를 막 집어넣으면 기계가 윙 돌아가서 딱 하나의 결과물, 뭐 주스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잖아요. 중요한 건 어떤 기계를 쓰느냐, 즉 어떤 투표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재료를 넣어도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오늘 우리는 정부가 결정하는 그 복잡한 과정을 경제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한번 싹 훑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도 계속 곱씹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딱 한 가지 핵심을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공공선택이론은요, 정부는 당연히 좋은 일을 할 거야 라는 막연하고 순진한 기대를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신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다 라는 경제학의 기본 가정에서 출발해서 정치 과정을 아주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틀 또는 도구를 우리 손에 쥐어준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말이죠, 유권자도, 정치인도, 관료도 이 정치 게임에 참여하는 모두가 각자의 이익만 쫓는다면 과연 그 이기심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가 정말로 모두를 위한 이익, 즉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